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형님을 정말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마주한 형님의 모습은 마치 우리 엄마 시절에 있었을 법한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생각도 했었네요. 저희 시어머니가 돈이 좀 많으신 편인데 그 돈을 노리고 저리 기어 사시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요. 그런데 형님은 그런 발칙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을 아시는 분이었고 염치가 있으신 분이었고 무엇보다 받은 것에 대해 갚아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형님은 조금 더 과장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자면 시어머니의 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부르면 달려가고 시키면 무조건 하고 때론 일부러 형님을 괴롭히고 싶어 억지를 쓰는 일에도 형님은 묵묵히 그걸 해내시는 그런 분이시죠. 바보 같았습니다. 왜 저러고 사나? 여자 망신은 다 시킨다. 형님이 저렇게 하면 둘째 며느리인 나도 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혹시 지금 나도 당신과 같은 며느리가 되라고 압박을 하기 위해 더 저리하시는 건가?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시어머니 앞에서 작아지는 그런 며느리가 되는 것이냐고요. 이제 고작 나이 40 조금 넘으신 분인데 왜 그리 사시는 거냐고. 요즘 형님처럼 시어머니한테 무조건 고개 조아리는 그런 며느리들 없다고. 어찌 보면 지금 형님이 시어머니를 더 고약한 시어머니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사람을 괴롭히다 보면 단계가 올라가는 법인데 지금 형님이 시어머니를 더 지독한 단계로 이끄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건방지게 말을 늘어 놓았었죠. 형님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 아주버니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융통해야 하는 돈이 너무나 커서 시어머니가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했었는데 그렇게 아끼고 아끼시던 자식들 나중에 다 키워놓으면 꼭 그곳으로 내려가 살리라 마음 먹었었던 그 집을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니는 당신께서 해결을 하시려고 어떻게든 혼자서 막아보려고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읍소를 한 건 바로 형님이셨다고 합니다. 너무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말을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그곳을 헐값에 넘기실 수밖에 없었고요.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사업이면 자신의 사업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게다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도와달라 융통해달라 부탁을 말씀드려서 시어머니 부랴부랴 그 아끼던 집 파신 것이니 자기는 그 빚을 갚으려면 시어머니가 시키는 그 무엇이든 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들은 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서울에서 사는 것이다. 공기 안 좋은 곳에서 일찍 죽을 것 같다. 그 공기 좋은 곳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내가 오갈 곳이 없으니 지금 마지못해 여기서 지내는 것이다. 후회된다. 왜 그걸 팔았을까? 좀 더 심사숙고할 것을. 이런 이야기를 형님만 보면 하셨었는데 저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는 그 집을 파신 건 아쉬울 수 있어요. 속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형님을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버니, 즉 시어머니의 아들을 도와준 건데 왜 형님이 죄인이 되어야만 하는 건지, 왜 꼭 시어머니 것을 훔쳐간 그런 파렴치한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건지, 그 돈 형님이 쓴 것도 아니고 아주버니가 쓰신 건데 아무리 형님이 도와달라 말을 했다 해도 좀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니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본래 말을 꺼낸 사람이 책임을 지는 법이라고요. 그러니 당신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시어머니 기분이 풀려질 때까지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할 것이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는 그런 며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쓸데없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다 있나 생각했어요. 저렇게 바보같이 구니까 시어머니가 계속 괴롭히는 건데 무식한 자신의 신념으로 인해 몸고생 마음고생 한다 생각했었죠. 그리고 아무리 이해 안 된다. 형님이 이렇게 낮은 자세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 말을 해도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기에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인생으로 저의 인생은 저의 인생으로 살기로 마음먹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독했습니다. 그런 독이 저한테 불똥 튈까 싶어 저는 최대한 시어머니와 형님이 있는 그 자리에 핑계대면서 참석하지 않았었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피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 절대로 되고 싶지 않았고 한 며느리에게 험이 대하니 저한테도 험이 대할까 싶어 미리 그거 근절하고 싶어 피했습니다. 도망 다녔었죠. 얍삽하게 말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시어머니가 이건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독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동지애도 아닌데 제가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대상포진 다들 아시죠? 저는 대상포진에 걸려본 적은 없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한 번 걸렸을 때 엄청 아파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심한 사람은 바람만 불어도 입기만 불어도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가볍게 와서 약간의 따끔거리는 통증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대상포진에 걸린 거였어요. 그 아픈 사람을 글쎄 남의 집 김장 도와줘야 한다고 거길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파하는 사람을요. 뭐랄까 형님을 인간 이하 취급하는 느낌? 며느린 이렇게 해도 돼. 부려먹어도 되는 존재야. 라는 느낌? 좀이 아니라 너무하더라고요. 그 아픈 사람을 우리 집 김장도 아니고 남의 집 김장을 위해서 보내다뇨?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오라뇨. 이미 다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가면 바로 일감을 줄 거라고 얼른 서둘러 가보라고 하다뇨. 정말 그땐 저런 꼴을 당하는 형님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버니에게도 화가 났었고 가장 화가 났었던 건 시어머니한테였었습니다. 집에 걔가 아파도 식구들이 걱정을 하는 법이잖아요. 하물며 며느리가 아픈 겁니다. 남도 아니고 내 자식과 결혼한 착하고 바보 같은 며느리가 아픈 거예요. 그거 별로 안 아파. 꾀병 부리지 말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얼른 하고 와. 그리고 김치 2통 얻어오는 것도 잊지 말고 라는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형님이냐고요. 아픈지 안 아픈지 어머니가 어떻게 아는 거냐고 했어요. 그리고 왜 남의 집 김장을 형님 해야 하는 것이냐고. 거기는 손이 없냐고. 할 사람이 없으면 주제넘게 남의 손 빌려서 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사 먹어야지. 왜 남의 집 며느리 시켜서 자기들 집 김장을 하는 거냐고. 차라리 제가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김장하고 오겠다, 김치 2통 얻어 오겠다라고 약속은 못한다 했습니다. 일부러라도 개죽을 만들어 버릴 거라고 다시는 남의 집 며느리 손 빌려 김장하려고 하는 그 못된 버릇 고치도록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올 것이라고 했어요. 제게는 큰 소리 치진 않더라고요. 대신에 나가랍니다. 그러면서 동서 교육을 어찌 시켰길래 지금 저 난리냐고. 이건 나 똑똑하지 못한 형님 밑에 있으니까 둘째 며느리가 저러는 거라고 형님을 나무라는데 와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모시고 나와버렸습니다. 좀 그만 바보같이 굴라고 했어요. 지금 여자 망신 다 시키고 있는 거 맞고 형님이 그렇게 저 자세로 나간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형님 칭찬할 일 만무하고 이제 그만해야지. 착한 우리 며느리니까 내가 이제 그만 괴롭혀야겠다. 절대로 그리 생각 안 한다고. 더 지독해질 뿐이지 절대로 약해지지 않을 거라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제넘게 아주버니에게도 한마디를 했어요. 아주버니가 가장 크게 잘못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떤 대접을 받느냐는 남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아주버니가 방관을 하고 있으니까 형님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같은 여자로서, 아니 같은 인간으로서 나는 형님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되었는데 같이 사는 아주버니는 전혀 그런 거 못 느끼는 거냐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는 거냐고. 이렇게 계속 방관할 거냐고. 무책임한 남편이 될 것이냐고 막 악을 써댔었습니다. 다들 좀 놀라는 눈치이긴 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좀 오버하긴 했었습니다. 대상포진 걸려 아파했던 친정엄마랑 형님이랑 오버랩이 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암튼 이 일로 한바탕 집안에서 난리가 나는데 제가 작디 작은 공을 쏘아올린 격이 되어버렸죠. 제가 난동을 부린 거나 다름없었는데 모든 탓을 형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형님이 저를 가르치지 못해서 형님이 제대로 형님 노릇을 하지 않아서 제가 이런 난동을 부리는 것이라고 했고 모든 게 다 형님 탓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랬죠.
형님에게 배운 게 없는데 무슨 나를 가르쳤냐고요. 또한 이건 형님 탓을 할 게 아니라 지독하게 사람 괴롭힌 시어머니 탓인데 정말 남 탓하는 거 오진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자신의 그 얄팍한 소신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다 형님 탓이랍니다. 형님이 제대로 하지 않아 제가 이러는 거랍니다. 아니 말이 통하질 않으니까 무슨 동문서답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말이 맞고 형님의 잘못이고 저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혼을 시키겠답니다. 더 이상 형님을 두고 볼 수가 없대요. 자신이 많이 참아왔었는데 들어온 다른 며느리까지 이 꼴이 나니까 형님을 가만히 둘 수 없다고 이혼시킬 거니 이제 앞으로 형님 대접하지 말라고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거죠? 시어머니? 저렇게 억지 쓰면 다른 자식들이 다 따라줄 거라고 생각을 하나?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건가? 자신이 싫어하는 형님 편을 드니까 짜증이 나는 건가? 속마음 제대로 말 못하고 질투나니까 다 형님에게 풀어내는 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너무 유아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화를 내는 게 맞잖아요? 제가 난동을 부렸고 시어머니한테 대든 건데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맞지 왜 가만히 있는 아픈 형님을 자꾸 늘어지는 건지. 만만하니까 저러는 거겠죠. 형님은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냥 꾹 참아내는 사람이니까 아주 고약한 버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니까 시어머니니까 넘어가 이해를 해드려야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른이라도 잘못을 하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하는 건데 무슨 심보인지 참 답답하더군요. 앞으로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 이혼시킬 거야. 너까지 이렇게 망치는 거 보니 더 이상 걔를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혼시킬 거야. 우리 아들 옆에서 떼어놓을 거야. 착한 척하면서 내 말 다 듣는 척하면서 뒤에서 호박씨 까는 것은 필요 없어. 너를 얼마나 구워 삶았으면 네가 걔한테 넘어가겠니? 이혼시킬 거야. 한 푼도 주지 않고 내 쫓아버릴 거야. 그러니 앞으로 그것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거라. 나를 망하게 한 것이야. 내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간 그런 것이라고.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른다. 정말 모른다. 그것이 얌전한 척하면서 내 뒤통수를 얼마나 때려댔는지 정말 아무도 몰라. 나만 알지. 정말 나만 알지. 시어머니와 형님 사이에 어떤 다른 일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온 바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강자, 형님은 약자. 시어머니는 지독한 사람, 형님은 순한 사람. 그리고 가해자가 원래 피해자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딱 이번 일만 놓고 봐도 봐요. 아무 말 안 한 형님 탓하잖아요. 딱 보면 답 나오지 않나요? 중간중간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까진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고 시어머니가 이혼을 시키겠다는 형님은 지금 아주버니와 잘 살고 계십니다. 대신 집을 파셨어요. 아주버니네 집이요.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시어머니에게 융통해 간 그 돈을 일부 갚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끊자 하셨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죄송해서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였는데 이렇겐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고 아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아내가 살았으니 이제는 아주버니가 형님의 꼭두각시로 살겠다 하셨답니다. 폭탄 투하를 했는데 또다시 폭탄을 맞으셨는데 저 또한 시어머니 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자리가 마음대로 잘 살고 있는 부부 이혼시킬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 무서워서 말이라도 하겠냐고. 너무 맞지 않은 사이인 것 같으니 저희 또한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좀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치해. 재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상속 포기각서 써드리겠다 했어요. 이게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입회인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을 해야 하는 거니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까지 해드리겠다 했습니다. 돈 때문에 형님을 그렇게 구박을 했으면서 저한테도 재산 어쩌고 저쩌고로 말씀하시다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호다닥 뭔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리고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도 느꼈지만 아픈 사람한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픈 사람한테 그 아픔의 정도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꾀병 부리지 마 하면서 뭔가를 시킨다는 건 인성 파탄자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모르세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그러면서 이를 갈고 있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남아있는 치아 상에서 틀니 더 빨리 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이 갈지 말라 했네요. 황당합니다. 어른이 어른처럼 굴어야 어른 대접을 해주지 애도 아니고 어떻게 저러는 건지 참 답답하네요. 우리 시어머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